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를 이용한 예제 중심 비주얼 C++ 따라하기 제15강 컨트롤 버튼을 이용해서 문제은행 만들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문제은행 문제를 만들고 해당되는 답을 클릭했을 때 정답을 클릭했을 때에 맞은 점수가 메시지 창에 나타나기도 하고, 스크롤바도 수직 스크롤바, 수평 스크롤바가 나타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커미와 명구 딱새 관찰 일기 중에서 두 번째 태어난 딱새 이름은 뭐냐? 예를 들어서 1번이 딱기둥, 2번이 딱해, 3번에 딱구기, 딱신, 떡구기, 3번이 딱구기인데 정답은 딱구기입니다. 커미와 명구 블로그에 메뉴에 보면 메뉴에 보면 읽어보시면 딱새 관찰 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점이 나타나도록 이러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크롤바가 잘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스크롤바를 제어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모든 프로젝트 형식에서 MFC 앱을 선택을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에서 MFC 언더바 테스트 015 언더바 컨트롤 1으로 하겠습니다. 저장된 폴더의 위치는 D 드라이브 VC 언더바 테스트로 하고,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함을 클릭합니다. 선택합니다.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어플리케이션 종류에서 단일 문서, 여러 문서, 대화 상자 기반 있는데 단일 문서를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스타일에서 MFC 스탠다드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템플릿 속성에서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에서 주프레임 스타일을 대부분 그대로 기본값으로 다 체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고급 기능도 대부분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 생성된 클래스에서 뷰를 선택을 하고 기본 클래스에서 제가 이제 C 뷰를 선택을 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결과 C 뷰를 하면 이제 스크롤바를 제어하기 힘듭니다. 저 이틀 동안 헛수고를 했습니다. C 스크롤바 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을 클릭하세요. 저도 이것을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일반 C 뷰를 하니까 스크롤바 제어하는 게 글씨가 화면 사이즈보다 더 벗어나게 되면 스크롤 제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솔루션 탐색기가 있는데,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파일에 가서 무엇이 생성되어 있나 보세요. mainframe.cpp, mfc 언더바 테스트 010, 컨트롤 1.cpp, doc.cpp, view.cpp. 그 다음에 헤더 파일에 보면 여러가지 헤더 파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컨트롤 view.헤더 파일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코드를 선언해 줍니다. 먼저 이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본 것을 한번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변수를 지금 이제 갖다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붙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FC 테스트 015 언더바 컨트롤 뷰 점 헤더 파일이 되겠죠. 헤더 파일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구조체 구조체 확장된 개념으로서 이와 같이 이질적인 자리 집합, 배열은 동질적인 자리 집합, 구조체는 이질적인 자리 집합, 클래스도 스트럭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이질적인 자리 집합에 이와 같이 함수를 넣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 클래스 뷰 클래스에
무엇을 선언했느냐면 버튼을 먼저 선언했습니다. 즉 문제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1번 문제은행 정답 및 확인 멤버 변수, C버튼 멤버 언더바 푸시버튼 1, 푸시버튼 2, 우선 두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문제의 항목 M 언더바 체크박스 1-1번 문제, 체크박스 1- 체크박스 1-3 이런 식으로 오지선다형 만들기 위해서 버튼 체크박스로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체크박스 2-1 2 언더바 2에서 2 언더바 5까지. 아래에 이제 그 3 스테이트 라디오 버튼 그룹박스 이런 거는 3상 상태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버튼의 종류, 즉 컨트롤의 종류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와 같이 뷰점 헤더 파일에 멤버 변수 이런 걸 다 변수라고 하는데 버튼에 해당되는 이런 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버튼에 해당되는 변수를 12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크리에이트 메시지 핸들러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솔루션 탐색기 컨트롤 뷰.cpp 헤더 cpp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뷰.cpp 파일이죠. cpp라는 거는 C++의 약자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마법사가 만들어진 코드에 무엇을 추가할 거냐면 부모 윈도우가 생성될 WM 크리에이트 메시지를 받을 크리에이트 메시지 핸들러를 추가하겠습니다. 방법은 클래스 뷰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클래스 뷰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마법사 클래스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마법사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클래스 이름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가 선택되어 있는데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뷰를 반드시 선택하셔. 저도 여러 번 다시 녹화를 다시 했습니다. 자동으로 위에서부터 선택이 돼서 클래스 뷰를 선택을 하고 메시지를 메뉴의 명령, 메시지, 가상함수, 멤버 변수, 메소드가 있는데 메시지를 선택을 하고 WM create 메시지 핸들러를 추가합니다. 따닥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create uncreate 메시지 핸들러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다 할 거냐, uncreate 메시지 핸들러가 즉 함수가 추가되어 있는데 얘는 너는 어디에다가 그 핸들러를 추가하겠느냐, uncreate 함수를 생성하겠느냐 하면 저는 MFC 테스트 010 컨트롤 1 뷰점 헤더 파일에 크리에이트 함수를 추가하겠다. 즉 이 화면에 추가하겠다. 클라이언트 영역, 다른 말로 뭐 차일드 창, 우리나라로 자식 창, 위에 있는 걸 메인 프레임, 이 안에 있는 걸 자식 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함수를 추가하겠다. 어떤 코드를 추가하겠다. 핸들러를 추가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제 버튼을 수작업으로 넣을 것입니다. 물론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도구 상자는 다이얼로그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프로그램 실력을 쌓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드가 좀 복잡합니다. 코드가 복잡해서 미리 만들어 본 것을 한번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할 내용들은 뭐냐면 버튼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버튼이 굉장히 이제 많은 앞에 선언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버튼에 대해서 복사하여 리턴 제로까지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어디에다 갖다 붙이는 onCreate 그 메시지 핸들러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함수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한번 저장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저장하기를 한번 해주고
이거는 주석 처리된 부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고로다가 체크박스에 세트 체크 1은 체크되고 2는 회색이고 그런 의미가 되겠고 0은 체크 안 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상 상태도 있습니다. 버튼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출력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띄울 테니까 요거를 화면 캡처해서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라고 여기는 주석 처리가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온 푸시 버튼 네. 이게 뭐냐면 헤더 파일에 선언된 멤버 푸시 버튼 1을 클릭, 즉 1번 문제 푸시 버튼 .create create 언더바 t 가로 열고 정답 확인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버튼에 정답 확인한 글씨가 써지고 거기에 이제 윈도우즈 스타일은 child, 윈도우즈 스타일 비저블 보이게 푸시 버튼, 버튼은 스타일은 bs 언더바 푸시 버튼 이거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즉 예약어입니다. 예약어. C 릭탱글, C 릭탱글 직사각형 x1, y1, x2, y2가 되겠습니다. this 여기에 이 화면에 id는 101로 하겠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한 여기쯤 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쓴다면 한 대략 여기쯤에 정답 확인이라는 글씨가 써지고 즉 x1이라는 거는 가로축에 590 요정도 590 위치 y축에 위에서부터 클라이언트 영역에 여기쯤에 90 픽셀이 되겠고 그 다음 690 x2라는 거는 x축에서 690 정도 이렇게 요정도 130은 또 위에서 130 즉 직사각형 릭탱글 안에다가 글씨를 써 푸시 버튼을 만들어서 버튼 스타일이 푸시 버튼이죠. 푸시 버튼을 만들어 여기에 쓰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했습니다. m 언더바 체크 1 언더바 1-1은 create t 아무것도 없고 윈도우 스타일은 child에 윈도우 스타일은 비저블에 이거는 EPC는 또는입니다. 이렇게 and 기호입니다. 또는인가요? and 기호죠. 그리고죠. 그리고 놀리고 키보드에 원푸시 위에 있는 기호입니다. 일직선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위치를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폰엑스트모로 이렇게 멋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x좌표를 전부 30으로 맞췄고 y좌표 값을 잘 보면 여기서 보면 130 픽셀 40씩 증가시켰습니다. 40씩 증가시키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맞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y2의 값도 170 더하기 40 하니까 210 250 290 330 하니까 오지선다형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폰엑스트문으로 자세히 하면 수백 문제를 이렇게 한 화면에 클라이언트 영역에 수직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무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을 만들기는 만들어 보았는데 수직 이동 막대 즉 화면을 클라이언트 영역을 벗어나면 글씨가 안 보여서 많이 헤매다가 키포인트는 처음에 MFC 마법사에서 스크롤바를 선택을 해야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박스의 기본값으로다가 세트 체크 제로를 하면 이제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체크 되게 하려면 1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방법 m 언더바 체크박스 1 언더바 1점 세트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2번 문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번 문항도 이어서 푸시 버튼 헤더 파일에서 불러와서 create 언더바 t 유니코드 형식으로 하겠다. 즉 2바이트 형식으로 하겠다. 글씨 깨짐 방지하기 위해서 4바이트인가 그럴 겁니다. 4바이트 2바이트인가 4바이트인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영문 한자도 1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 형식이라고 합니다. 언더바 t는 무조건 써주면 귀찮습니다. 정답 확인하거나 윈도우즈 스타일 차일드 비저블 보이게
버튼 스타일, 푸시 버튼, 종류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여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탱글, 직사각형의 뭐 x좌표, y2, x2, y2의 디스, 여기에 아이디를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2번 문제는 102, 항목별은 1021번 이런 식으로 수백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아이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의로 아이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버튼 스타일, 여기 보면 똑같고, 버튼 스타일 오토 체크, 한 번 더, 오토 체크 박스, 한 번 누르면, 오토 체크 박스를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로다 한 번 누르면 체크가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체크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즉, 토글 키라고 하죠. 이렇게 토글 키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오토 체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m 언더바 체크 박스 2-1에서부터 2-2 언더바 5까지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체크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여기에 이제 버튼을, 즉 체크 박스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는 어떠한 그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써줍니다. 직접 코드를 클래스 뷰에서, 클래스 뷰가 오른쪽에 되어 있고 안 보이면 보기, 클래스 뷰가 있죠. 여기서 하면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클래스 뷰에 가서 플러스를 클릭해서 컨트롤 뷰를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잡합니다. 추가해서 함수를 추가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함수를 추가합니다. 직접 수작업으로. 함수 이름은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on button on 버튼 클릭 on으로 하겠습니다. 반환 형식은 보이드로 하겠습니다. 무치형으로 직접 써줍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나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써줍니다. 함수를 직접 on 버튼 클릭 원으로 써줬고, 보이드 형식으로 했고, 액세스는 이제 퍼블릭 전역 변수로 선언했고, 어느 파일에, 어느 cpp 파일에, view.cpp 파일에 직접 함수를 키보드로 입력해서 써줍니다. 즉, 클릭했을 때 어떤 결과를 처리해라. 그래서 확인 누릅니다. 네. 자, 이것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만들어 본 코드를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리 만들어 본 갖다 붙이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면 그 버튼의 상태, 버튼을 체크했을 때 정답인가 틀렸는가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라, 그런 함수인데 좀 복잡해서 갖다 붙이고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2번 문제까지 다 직접 갖다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이것도 아주 지워버리고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요. 이와같이 이제 갖다 붙이면 에러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일명이 뷰 클래스에 이게 이건 컨트롤로 되어 있죠. 클래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연습을 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오류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클래스 뷰, 이렇게. 자, 이제 그 on 버튼 클릭은 함수 추가해서 클래스 뷰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에는 이렇게 이제 오류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풍선 도움말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면 멤버가 없습니다. 갖다 붙였으니까 없다고 나옵니다. 멤버가 없으면 헤더 파일에 멤버를 넣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즉, 컨트롤 뷰 점 헤더 파일로 가서 지금 함수를 추가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클래스 뷰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화면 확대해 볼까요?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갖다 붙인 건 없죠. 그러면 수작업으로 갖다가 코드를 이용해서 onClick to를 2번 문제니까 2번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보이드로. 즉 함수 추가도 클래스 B에서 해도 되지만 직접 코드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맥 자동으로다가 마법사가 하는 것들은 코드를 이런 코드를 생성해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저장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다시 view.cpp로 들어가서 컨트롤 볼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줄었죠. 자, 이와 같이 에러가 없는 것을, 이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함수 추가에서는 함수 추가에서 무엇을 했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그런 의미인데, 요거는 연습으로 이제 이렇게 해본 거고, 즉 체크박스, 삼성 상태, 라디오 버튼, 매가 똑같은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화면 캡처, 스마트폰으로 캡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라디오 버튼, 삼성 버튼 이렇게 하실 때. 저는 체크박스로 한 겁니다. 체크박스로.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에 체크박스를, 즉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m 언더바 체크박스 1 1번 문제 1번 항목 get 체크를 가져와라. 즉 오른쪽에 있는 것을, 체크된 것을 가져와서 인테저 값을 가져오는데 스테이트 언더바 체크박스 1으로다가 선언을 했고, 여기 직접 선언한 겁니다. 이 변수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하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즉 5번도 마찬가지로 1번 문제 5번도 get가 가져오다는 뜻입니다. 5번 항목을 체크했을 때 어디에다 대입해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체크박스 1-5에 대입하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대입을 한 다음에 c스트링 str1으로 선언하고 세미콜론 str1.format 글씨 언더바 t 맞은 점수 콜론 대괄호 %d 숫자 점 스테이트 체크박스 1-1 1-1번이 그 정답인데, 정답을 하면 값이 1이 나오니까 곱하기 20으로 20점으로 했습니다. 20점 이렇게 20점이 되게, 즉 정답에 해당되는 값에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주석 처리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주석 처리를 복수 정답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곱하기 20으로 하면 20점. 1번 문제가 20점이고 2번 문제를 15점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메시지 박스에 str1 언더바트 1번 문제 결과는 아이콘 인포메이션 결과가 메시지 박스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면 2번 문제의 정답, 2번 문제 정답은 어떻게 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그 멤버 변수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2-1, 2-2 이런 식으로. 요거를 첫 문제 정도 된다 그러면 퍼넥스트문으로 돌려야 되겠죠. 퍼넥스트문으로 멋있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연습으로 두 문제를 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체크했을 때, 이게 정답은 3번인데 2번 문제 정답은 3번인데 m 언더바 체크박스 2-3 get 체크, 얘를 체크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을 하고 이 값을 계산해 준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 내려가 보면 2번은 c스트링 str2라고 했고, c스트링의 변수명을 str2라고 했고, 그 변수명 str2.format 맞은 점수 똑같이 했고, 얘는 3번, 나머지는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0점 나오게. 0점입니다. 참 1점이 아니라 0점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곱하기 15에서 15점짜리 똑같이 메시지 박스에 str2 이렇게. 자, 그것이 뭐냐? 버튼 클릭, 함수를 추가해서, 직접 함수를 추가해서 이와 같이 함수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처리한 버튼 클릭 시 발생하는 통지 메시지와 앞에서 작성한 on 버튼 클릭 1, 2
함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뷰 클래스의 메시지 맵에 매크로를 추가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메시지 맵에 여기에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쪽 코드로 올라가면 begin 메시지 맵이라는 게 있죠.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이. 즉 여기 create 함수를 추가했는데 여기에 들어갔죠. 이거는 수작업을 했으니까 수작업으로 그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통지 메시지와 버튼 클릭 메시지 맵을 연결시켜줍니다. 이것도 미리 만들어 본 것을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갖다 붙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작업으로 한 것은 이렇게 마법사로 한 거는 자동으로 들어오지만은 연결시켜서 메시지 맵에서 수작업으로 한 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on 버튼 뒤에 버튼 클릭드 언더바 약속된 예약어입니다. 아이디하고 버튼 아이디하고 멤버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on 버튼 클릭 1을 클릭했을 때 아이디 값이 이거고 어떻게 이 아이디로 자세히 보면 숫자 아이디로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저장시켜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문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미리 온드로 함수에 문제은행을 만든 것을 갖다 붙이기. 이거는 1차식의 한 내용인데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기.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B.ccp에 이 온도로 함수가 있죠. 온도로 여기에 이제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겁니다. 여기에 갖다 붙입니다. 컨트롤 V. 네, 여기 보면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마법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해제시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즉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온도로 함수는 디바이스 컨텍스트 클래스 별표 PDC 디바이스 컨텍스트 포인터라고 있습니다. 포인터. 별표는 포인터라고 합니다. 앞에도 여기다도 되고 앞뒤에도 됩니다. 즉 포인터라는 거는 뭐냐면 이 주소를 참조하겠다. 이 주소를 참조하겠다. 온도로 함수 너는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니? 네, 저는 이 P 클래스 네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즉 이 내용도 클라이언트 영역에 즉 자식창에 이러한 글씨를 써 넣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써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깁니다. 이것은 1, 2차 시에 유튜브에 보시면 1, 2차 시 한 내용인데 글씨 쓰는 방법 PDC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해보셨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1, 2차 시를 유튜브 커뮤아 명구 1, 2차 시를 보면 됩니다. PDC 화살표 간접 참조 연산자 어느 때 화살표가 붙는가 이렇게 보면 함수에 이 화살표 기호는 간접 참조 연산자로서 이렇게 포인터로 선언된 것들은 간접 참조 연산자 포인터로 선언 안 됐으면 점 이렇게 가운데 점으로다가 연산합니다. BDC 세트 텍스트 컬러는 RGB가 RGB 0,0,0은 글자색은 이런 것들은 기본 흰색입니다. 흰색. 아니, 글자색이니까 검정색입니다. 0,0,0은 세트 BK 컬러 백그라운드는 컬러는 250, 255 하면 노란색이 됩니다. 그것이 배경색. BDC 텍스트 컬러 텍스트 아웃 50,50 X좌표 Y좌표에 C스트링 다음으로 말맞는 답을 고르세요.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PDC 간접 참조 연산자 세트 BK 컬러는 255 하면 이게 글씨가 배경색인데 흰색이 됩니다. 흰색. 000은 검정. 얘는 검정이 되고 검정색이 되고 이거는 흰색이 됩니다. 흰색. 255, 하면
다음에 set text color 000은 이제 검정색이 되겠고, 폰트를 선언한, 폰트 가져오는 방법, 폰트 클래스에 C폰트, 폰트명, 그 주체 이름, 별표, P 올드 폰트, 포인터로도 선언한 겁니다. 폰트.create 폰트, 포인트 폰트는 150 픽셀 크기, 언더바 T, 궁서체로 하겠다. 뭐 다음 야채 여러가지, 뭐 바탕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찾아서, 폰트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피올더 폰트는 C폰트 별표 포인터를 참조하겠다. 셀렉트 오브젝트 엔드 폰트, 거기서 가져오겠다. 그런 의미고, 이거는 1차시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PDC 간접 참조 연산자 텍스트 아웃 50,100 C 스트링 다음 중 1번 다음 중 커미와 블로그 메뉴 없는 것은, 그래서 20점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아웃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자세히 보면 X좌표는 50으로 맞췄고 Y좌표값만 아까 버튼 체크박스 하는 것처럼 40씩 이렇게 100, 140, 40씩 증가하니까 150 픽셀로 할 때는 어느 정도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40씩 증가한 겁니다. 문제가 많으면 포렉스문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 2, 3번 이런 거는 미음키 누르고 한글 키보드 자판에서 미음키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한자키를 누르면 이 특수문자 이런 게 나오죠. 특수문자를 선택한 겁니다. 1, 2, 3, 4 이렇게 한글 자음키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2번도 이렇게 한 겁니다. 2번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3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즉 처음에 마법사회에서 뷰를 선택했더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뷰를 선택해서 이걸 숫자값으로 막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즉 뭔 얘기냐면 얘는 이제 이 화면 사이즈를 벗어나니까 안 보이죠. 저 밑에 써 있는 거는 화면에 안 보입니다. 즉 스크롤 바에서, 그래서 처음에 선택할 때 스크롤 뷰를 선택을 해 마법사회에서 해야 됩니다. 저도 3일 만에 알아놔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은 800이든 18,000원이든 28,000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화면 밑으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한번 일단은 로컬 다 됐습니다. 이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출력되는가.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저도 이 그 스크롤바의 그 클라이언트용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인터넷 이것저것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다음 중 커미와 명급 블로그 메뉴 없는 것은, 이렇게 해서 1번 프로글퍼 명언 명급 비주얼 C++ 교육 포토, 정답은 프로글퍼입니다. 저는 프로글퍼가 아니라 원래는 왕초보 골프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맞은 점수 20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명언 명급을 선택을 하면 빵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잠깐만. 네. 2번 다음 중 커미와 명급 딱새 관찰 일기 중에서 두 번째 태어난 딱새 이름은, 그래서 1번 딱기둥, 2번 딱해, 딱고기, 딱신, 뻐고기인데 딱기둥이 정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네이버 블로그 메뉴에 커미와 명급 딱새 관찰 일기에 포토 메뉴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딱새가 그 딱새 관찰을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첫 번째 딱기둥이 태어났고 두 번째 알이 태어났는데 두 번째 알은 뻐꾸기가 탕란하는 과정에서 알을 하나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3일 만에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태어났다고 정답은 딱고기가 되겠습니다. 딱고기 15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스크롤바를 지금 안 나타납니다. 이걸 찾느라고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글씨는 실질적으로 따닥 확대해보면 저 밑에 있는데 말이죠. 안 나타납니다.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세히 보면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보면 뭐가
자꾸 나타나네요. 여기 보면 오늘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가 자동으로 생긴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사이즈 토탈.cx하고 사이즈 토탈 cy 100인데 여기를 한 1500으로 하십시오. 1500이나 20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저장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 알아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줄어들으면 수평 이등막대를 눌렀을 때도 이렇게 보입니다. 수직 이등막대를 눌렀을 때 다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해 하면 정답이 안 되고, 딱고기 검열명구 딱새 관찰일기 중에서 두 번째 태어난 딱새 이름은 딱고기 정답. 이렇게 그래서 화면을 줄였을 때 이렇게 밑에 부분이 안 보인다 그러면 수직 이등막대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인데 다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저는 이걸 알기 위해서 한 3일 이상을 인터넷 또는 교과 책을 많이 살펴보았는데도 책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마법사를 이용해서 스크롤 뷰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간단히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키포인트는 마법사에서 뷰를 선택하지 말고 클래스 뷰에서 C스크롤 뷰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B.헤더 파일에서 무엇을 했는가? 제일 먼저 B.헤더 파일에 제일 먼저 컴퓨터를 처음 프로그램할 때는 가장 먼저 뭘 변수를 선언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도 어디에 선언했는가? 뷰 클래스에서 퍼블릭으로, 퍼블릭 콜론 밑에, 퍼블릭이라는 것은 글로벌 변수, 즉 어떠한 객체에서도 이 프로그램 CPP 내에서 모든 소스 파일에서 이 버튼, 푸시 버튼 1을 선택을 하면 어디에서도 푸시 버튼 1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 영어로 글로벌, 우리나라는 전역 변수,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선언, 그런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1번 문제, 번호가 많으면 3번 하시려면 여기에 찍고 엔터키 쳐서 3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번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니까.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은행을 만들고 어떠한 그 선생님이다 그러시면 형성평가를 C++, 비주얼 C++로 만들어서 이렇게 피드백까지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그게 문제은행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하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버튼 체크박스 1, 2, 3, 4 2-1, 1, 2, 3, 4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에서 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함수를 클래스 B에서 함수를 수동으로 추가한 겁니다. 수작업 키보드로 추가한 것을 여기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거. 그 다음에 뷰 화면으로 가서 무엇을 했는가? 뷰 화면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온도로 함수에, 사실은 온도로 함수에 글씨 쓰는 것이겠죠. 문제 1, 2, 3, 4 이렇게 글씨를 써놓으면 되겠죠. 요거는 1, 2차시에 있으니까 글씨를 써 넣으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버튼이죠, 버튼. onCreate 버튼. onCreate 버튼이 어디 있냐면 이 명령인데, 컨트롤 어떻게 제어를 할 건가? 글자 그대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제어를 할 건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거를 마법사 또는 클래스 B에서 하시면 되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클래스 마법사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지에서 create, 근데 미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create 함수 이름 onCreate, 메시지는 wm create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거기에 무엇을 넣었는가? 이건 연습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거기에 푸시 버튼 1 create 틀 스타일, 버튼 스타일 푸시 버튼이고,
그 다음에 릭탱글 사각형의 어떤 사이즈로 하겠다. dis101 id 값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까지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 체크는 제로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즉 1번 문항에 1-1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뭐 그런 명령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요건데, 체크박스 1-1 get 체크. 아주 여기서 키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get 체크네요. get 체크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얘를 체크되면 여기 변수에 대입해라, 그런 얘기죠. 변수에 대입했는데, 변수에 대입한 걸 보면 cstring str1 포맷 맞은 점수 %t 어떤 형식입니다. %t는 DCMR 10진법으로 거기에 대입한 것을 1-1번이 이제 정답 1번인데 곱하기 20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시면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스는 커미와 명거 블로그에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네요. 저도 한 3일 정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드만 알고 계시면 웬만한 문제은행은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실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거는 스크롤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VC 하면 틀렸고, 두 번째 태어난 딱새 이름은 딱고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메시지 창에도 2번 문제 결과로 나오고 맞은 점수는 15점 이렇게, 즉 이렇게 뭐 무제한으로 사이즈가 무제한으로 나오게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 뭐 사실은 10문제 다음은 우리가 연수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맞은 걸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점수 이렇게 해서 푸시 버튼이나 뭐 버튼 만들어서 여기다가 결과값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을 이용해서 컨트롤 버튼 등을 이용해서 문제은행을 만드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